한국어를 완전히 독학으로 배웠어요. 한글 배우는데 20분밖에 안 걸린다. 저한테 물어보시면 세상의 모든 언어가 다 한국어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보신 것 중에 하나가 한국어를 어떻게 공부했냐, 어떻게 한국어를 이렇게 잘할 수가 있냐, 이런 질문들이 조금 많아가지고 이번에는 한국어를 어떻게 공부했는지, 그리고 한국어만 아니라 다른 언어 공부할 때도 제가 오늘 드리는 팁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배웠던 과정,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 그리고 회화를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까지 제가 몇 가지 꿀팁을 알려드릴 테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가보실까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소개해야 될 것은 당연히 제가 자랐던 환경이겠죠? 학교 때부터 사실 12년 동안 전교 1등 했었어요. 그리고 대학교도 4년 100% 장학금으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조지아의 유일한 국제대학교를 다녔고요.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자랑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원래도 저는 공부에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공부가 진짜 싫은 사람들이 확실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근데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언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못한다고 해서 언어를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사실 처음으로 외국어를 배웠던 거는 한국어가 처음이었어요. 다른 언어들은 되게 어릴 때부터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만 공부를 했다 이런 느낌이 안 들었지만 터키어라든지 독일어라든지 1년씩 다 배웠거든요. 근데 저랑 너무 안 맞았고, 일단 한국에 대한 알게 된 계기부터 말씀드리자면 한국을 처음에 알게 된 거는 역사 선생님이 한국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당시에 제가 관심 가진 것들은 일본 만화라든지 만화책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조금 많았고, 한국을 아예 알지도 못했었어요. 사실 그 당시에는 그냥 어느 정도 그냥 북한이란 한국이란 나눠져 있다 정도였지 그 외에는 사실 아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역사 선생님이 저를 붙잡고서는 너는 일본보다 한국이 더 잘 어울린다,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는 게 어떠냐.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역사를 다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러시아한테 지배를 당한 200년의 역사랑 한국이 일본한테 당한 역사랑 굉장히 비슷하다, 그 정도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렇구나, 그렇게 멀리 있는데도 비슷한 나라가 있구나, 그러면서 그냥 역사 정도만 듣고 그 다음에 생각도 별로 안 했죠. 근데 어느 순간 제가 그 일본 만화를 보는 웹사이트에서 런닝맨을 발견하게 돼요. 런닝맨, 무더, 해피투게더 이런 프로그램들부터 시작해서 한국 예능 프로가 너무너무 재밌어서 사실 안 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사실 유재석님이 나온 모든 예능 프로를 다 봤다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누가 물어보면 한국어를 어떻게 배웠냐고 물어보면 유느님 덕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왜냐면은 예능 프로를 보면서 정말 재밌잖아요. 유느님이 말씀하신 거를 똑같이 따라 했었거든요. 예를 들어 한참 초기에 제가 한국어를 몰랐잖아요. 그때 당시에 제가 나 정말 진짜 이거가 한국 단어인 줄 알았어요. 이 정말 진짜라는 게 한 단어인 줄 알고 이게 진짜라는 뜻이구나 이러면서 자막을 보시면은 정말이라는 뜻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이라는 뜻이구나 그러면서 정말 진짜를 한참 동안 따라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예능 프로에서 나오는 그 현실적인 대화들로 정말 많이 익숙해졌던 것 같아요, 한국어가. 그리고 어느 정도 한국어가 익숙해지기 시작했을 때는 이제 뭘 하게 되냐면은 나는 어느 정도는 나 한국어 들리기 시작하는 것 같아. 근데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몇 개월 안 걸렸어요. 왜냐면은 저는 한 번 빠지면은 진짜 푹 빠지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들리기 시작한 순간부터 저는 맨 처음으로 든 생각이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를 똑같이 한번 따라해 봐야지 하면서 재미삼아 시작한 나 정말 진짜 오늘 죽을래?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있었던 회화를 똑같이 따라하게 된 거죠. 퍼즐을 누르고 내가 들었던 거를 똑같이 따라하려고 그러고 또 다시 반복해서 똑같이 따라하려고 그러고, 그 과정이 너무너무 재밌어지니까 나 한국어 안 되겠다, 배워야겠다 라는 생각이 든 거죠. 역사도 그렇고 재밌으니까. 그리고 언어가 너무 이쁘게 들린 거예요, 제 귀에. 세상에 다양한 언어들이 존재를 하지만 한국어가
제 귀에 정말 막 자장가처럼 들리는 정말 아름다운 약간 노래 같은 그런 언어였거든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언어를 나도 배우고 싶다. 언어를 배우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 맨 처음으로 뭐 해야 돼요, 여러분? 당연히 학원부터 알아보기 시작했죠. 뭐 한국어를 어디 가야 배울 수가 있지? 찾아봤는데 비싸요. 일단 첫 번째는 굉장히 비싸요. 조지아는 평균 월급이 400라리 정도 되거든요. 그게 한 10만 원 정도 하는데 그거의 반의 이상 250라리가 한 달 한국어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 언어를 배우려면은 누구한테 이 많은 돈을 들여야 되는데 그러면 확실히 잘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더 잘 알아봤죠. 안 되겠더라고요. 왜냐면은 교수가 조지아 사람이거든요. 근데 외국인이 아무리 한국어를 잘해봤자지 사실 진짜 한국 사람처럼 막 발음이 좋진 않을 거 아니에요. 저는 이미 발음을 많이 들었잖아요. 이렇게 발음하면 되겠다 라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 사랑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 사랑해라는 단어를 사랑하해 라고 알려주는데, 사실 저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이 단어가 아닌데 왜 굳이 사랑해를 사랑하해로 발음을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이 사람한테 배우면은 난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저런 분한테 만약에 나는 한국어를 배우게 된다면 그럼 저는 똑같이 한국어를 배우게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울 때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외국 사람한테 한국어를 배우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이 발음이 좋으면 상관없지만 그 사람이 발음이 별로 안 좋으면 학생들도 당연히 선생님을 따라하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발음이 안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도 작은 돈은 아닌데 왜 내가 이 돈을 들여서 이 정도밖에 발음을 못해야지? 그때 그 생각이 들었죠. 혼자 해도 더 잘하겠는데? 일단 한글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한글을 먼저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한글이 정말 아름다운 게, 여러분, 정말 20분이면 돼요. 20분만 투자를 하면은 평생 한글을 공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언어 배우는 거 약간 우리는 영어도 막 몇 년씩이나 걸리고 그러는데 한글은 어떻게 20분 안에 다 외워? 그러실 수는 있는데, 사실대로 말하자면은 우리가 언어를 배울 때 너무 아기 때부터 배우기 시작하니까 사실 A, B, C, D부터 시작해가지고 알파벳만 배우는데 사실 엄청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성인의 뇌는 충분히 이거를 빨리빨리 습득할 수 있어요. 한글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여러분, 이 세상에 한글보다 더 쉽게 외울 수 있는 게 없을걸요? 정말 간단하게 만들어졌어요. 아무리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어도 정말 쉽게 외울 수 있는 게 바로 한글이에요. 좌음과 모음의 만남으로 해서 이렇게 글자가 만들어지잖아요. 저는 한글이 굉장히 좋은 구조를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합쳐지면은 이게 아가 되고 이게 어가 되고 이게 이가 되고 예가 되고 이러는 거구나 이러면서 발음만 살짝 연습만 해주면 그 다음에 평생 공부를 안 해도 된다는 거죠. 한글 쓰기도 그만큼 간단해요. 굉장히 재밌게 배웠던 것 같아요. 아무튼 한글 배우는데 20분. 야, 이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외국인인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저는 한국어를 아예 몰랐던 상태에서 한국어를 시작했으니까 한글 배우는데 20분밖에 안 걸린다. 그만큼 위대한 언어가 한국어이고 그만큼 위대한 글씨가 한글인 거죠. 저한테 물어보시면 세상의 모든 언어가 다 한국어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한국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조지아어로 한참 동안 얘기를 해야지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한국어로 한 문장으로 끝낼 수가 있어요. 저는 그 방법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쪽지를 여기저기 붙이는 거. 쪽지에다가 이 단어를 써요. 그 단어를 그 마땅한 것에다가 붙여요. 예를 들어 컴퓨터 화면에다가 하면 한국어를 써가지고 붙이는 거죠. 책상에다가 책상이라고 붙이고, 저는 일주일가량 뭐 했냐면은 저희 집에 있는 모든 물건에다가 메모지 쪽지를 붙였어요. 저희 엄마는 진짜 그거 보고 막 미쳐버리는 거죠. 너 진짜 돌았구나. 진짜 제대로 맛이 갔구나. 저희 엄마 입장에서는 내가 무슨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저는 진짜 한 번 빠져들면은 진짜 안 빠져나오는 성격이기도 하고 하니까 제가 확실히 미쳤다고 생각했던 거죠. 해야 될 공부를 안 하고 이상한 공부나 하고 있다. 이게 너한테 무슨 도움이 될 거냐. 이 메모지에 손댄 순간 우린 끝이야. 이러면서
정말 엄마랑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그만큼 제가 한국어를 정말 많이 배우고 싶었던 거죠. 이렇게 해서 한국어를 공부한 사람이에요, 제가. 아니, 근데 진짜로 그 쪽지를 붙인 이유가 있어요.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침대 위에다가 청장에다가도 메모지를 싹 다 붙여놨어요. 왜 그러는지 아세요? 지나가는 곳곳마다 눈에 띄잖아요. 이게 익숙해진단 말이에요. 나는 이 단어를 무의식적으로 보고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근데 나는 모르는데. 나 냉장고에도 냉장고 안에 있는 물건들을 싹 다 붙여놨거든요. 변기 뚜껑까지 변기 뚜껑이라고 붙여놨어요. 하고 싶은데 막 빨리 하고 싶으니까.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이 뭐냐면은 일기를 쓰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거 아무리 간단한 생각이어도 일기를 쓰는 게 좋긴 좋아요. 근데 저 같은 귀차니즘한테는 한두 번 쓰다가 야 이거 나한테 안 맞다 이러면서 치워버렸거든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것도 나랑 안 맞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공부할 때 내가 나한테 맞는 방법을 찾는 게 확실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한국어를 완전히 독학으로 배웠어요. 100% 다 독학으로 배웠기 때문에 제가 제 경험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가능합니다. 그리고 남이 알려주지 않으면은 더 쉽게 할 수 있어요. 대신 독학으로 배우면 안 좋은 게 뭐냐면 컨트롤이 잘 안 돼요. 돈 주고 학원 다니면은 학원 시간도 정해져 있고 그 시간에 거기 가서 뭐 수업을 들어야 된다는 게 의무처럼 느껴질 수도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게 되거든요. 싫어도 돈이라도 아까워서 가게 되는데 혼자서 공부하게 되면은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규칙도 없어요. 내가 정하는 게 규칙이기 때문에 그 규칙을 안 지키면은 거기서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나는 이걸 하겠다 싶으면은 확실히 빠져들어서 최대한 빨리 최대한 많이 습득해서 이거를 써먹는 게 좋아요.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게 외국인 친구가 있으면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도움이 되긴 하는데 그 친구가 나한테 뭘 알려주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랑 전화를 많이 해야 돼요. 전화할 친구가 생기면은 확실히 실력도 많이 늘어요. 하지만 전화할 친구가 없다. 저는 그랬거든요. 그 당시에 전화할 친구가 없어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 윤우님을 보고 따라했다고 했잖아요. 윤우님을 보고 따라했듯이 이제는 뉴스를 듣기 시작해요. 저 아나운서들이 말하는 거를 거울 앞에 서가지고 이 아나운서 표정과 내 표정이 맞는 건지 이 아나운서의 입모양이랑 내 입모양이 맞는 건지도 보고 발음을 똑바로 하는 건지 똑바로 못해도 되니까 일단 몇 번이나 반복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회화를 가장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혀의 구조거든요. 혀의 구조는 언어에 따라 틀려요. 혀도 근육이잖아요. 근육이 뭉치면 어떻게 돼요? 근육이 뭉치면 못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많이 말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아까 제가 노트지를 막 여기저기 붙여놨을 때 우리 엄마가 제가 미쳤다고 생각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제가 갑자기 거울 앞에 서가지고 엄마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언어로 갑자기 말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거울 앞에서 똑같이 로봇처럼 막 계속 반복을 해요. 내 얼굴을 내가 보면서 내가 막 얘기를 하고 혼잣말도 많이 하고 그 아저씨들 있잖아요. 아저씨들이 막 집에 오면은 뭐 할까나 오늘은 뭐 먹을까나 이러면서 막 이게 막 노래까지 부르면서 막 하잖아요. 그런 것까지 막 따라하기 시작해요. 우리 엄마 입장에선 정말 이놈의 시기군 미쳤다. 쟨 글렀다. 외동인데 어떡하냐. 제가 외동딸이거든요. 정말 엄마는 내 인생이 거기서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뭐 장학금을 날릴 거냐, 뭐 학교를 뭐 포기할 거냐, 뭐 하루 종일 이거를. 근데 제가 너무 재밌었으니까. 그리고 지금도 사실 한국어가 너무 재밌어요.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언어를 하다 보면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뭐 언어를 배우고 있는데 실수를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누구든 다 실수를 하게 돼 있어요. 하지만 내가 실수를 했다고 거기서 막 축 처지고 나 더 이상 얘기를 하면 안 되겠지? 나 잘 못하니까 말 꺼내면 안 되겠지? 이 말이 맞을까? 저 말이 맞을까? 저런 생각을 하게 되면 이미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당장 내뱉을 수 있는 거를 이따 내뱉는 거야.
제가 항상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던 건 뭐냐면은 제가 가이드 생활했을 때도 한국 분들이 오시면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건 제가 만약에 발음이 틀리던가 얘기를 하는데 뭐 문법적으로 틀리던가 꼭 말씀해 주세요. 상처받진 않으니까 제발 틀렸다고 얘기를 해주세요. 틀렸다고 얘기를 해줘야지 내가 어디 부분에서 어떤 것 때문에 틀렸는지 알고 그걸 고칠 거 아니에요.